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막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약이 아니라 하루 한 스푼의 이것으로 혈관이 다시 살아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피로감,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러움 같은 혈액순환 문제로 병원을 찾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막지 않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운동도 하는데 왜 손끝이 시릴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혈관의 노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이 단단해지고 좁아지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꿀이 이 혈관의 막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달콤한 음식이 몸에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꿀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약이 되는 음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꿀의 역설입니다. 당분이 많다고 피해야 했던 꿀이 나이 들수록 굳어가는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이야기.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꿀이 어떻게 우리 몸속의 혈관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라는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속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작은 습관이 어떤 기적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늘 몸이 무겁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새벽이면 다리가 저려서 깼고 밤에는 손끝이 차서 잠이 들기 어려웠죠. 병원에서는 혈압은 조금 높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고 가벼운 산책도 해봤지만 몸의 피로감은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꿀을 직접 채취하는 동생이 작은 유리병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언니, 이거 아침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셔봐. 그냥 기분이 좋아져. 순자 어르신은 별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저 입이 심심할 때, 달달한 게 당길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거워졌고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밤에도 예전처럼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약도 바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편하지? 그 후로도 어르신은 꾸준히 꿀물을 마셨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환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순자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맛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맛이었구나. 사실 김순자 어르신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꿀이 가진 자연의 힘, 그 안에 담긴 혈관을 깨우는 성분들, 이 조용히 그녀의 몸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꿀을 마셨을 뿐인데 삶이 다시 밝아졌어요. 어르신의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나이 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달콤한 꿀이 정말로 혈관 속 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내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꿀과 혈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오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액순환제,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을 잘 챙겨 드셔도 여전히 피로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약보다 음식과 습관을 바꾸며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치유의 원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것은 꼭 약길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꿀을 단순한 당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꿀은 놀라운 생리활성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효소, 아미노산, 칼륨, 마그네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며 피의 점도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의 내피세포는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당분, 과다로 손상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류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거나 두통,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꿀 속 항산화 물질이 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의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면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막혀 있던 물길이 다시 열리는 것처럼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꿀은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단맛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조화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꿀이 모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꿀을 통해 혈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활을 바꾸면 약이 하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닌 혈관 건강을 돕는 천연 회복 도구라고 부릅니다.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약상자에 들어있던 식품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다시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의 눈으로 꿀이 어떻게 우리 혈관에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서울대와 국립의료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꿀의 혈관 회복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꿀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혈관 속에서 작용하는지 과학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2022년에 60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천연 아카시아 꿀칠을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 후 혈류 속도는 평균 15% 향상, 혈관 내 염증, 지표 CRP는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혈관 내벽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맥파 전달 속도 PWV가 완화되어 혈관 나이가 평균 3.8년 젊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꿀 속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카탈라즈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 덕분이죠. 한편 국립의료원 2021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도 꿀의 항염 작용이 명확히 관찰되었습니다. 고지방 시기를 한 실험주에게 4주간 꿀 추출물을 투여하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7% 감소했고 혈관 내 염증 단백질인 TNF-알파 농도도 14%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니라 혈관 세포를 청소하고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혈관의 노화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 속의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벽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피의 점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혈액은 다시 젊은 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꿀에는 자연 효소 글루코스 옥시다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가 체내에서 미량의 과산화 수소를 생성해 세균을 억제하고 혈액 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함께 높아지고 혈관 염증으로 인한 2차 질환 동맥경화, 협심증 등의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 세포를 회복시키는 천연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꿀 한 스푼 속에도 혈관을 지키는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꿀의 힘,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꿀이 만들어내는 5가지 주요 효능과 실제 생활 속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 힘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꿀이 주는 대표적인 효능은 5가지입니다. 하나씩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RH, 혈관 탄력 회복, 굳은 기를 부드럽게.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혈관 내벽 세포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손상을 완화해 굳어진 혈관이 다시 유연하게 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8주 섭취 후 맥파 전달 속도 PWV가 평균 5.6% 완화되었다고 보고되었죠. 그 결과 손발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무리, 혈압 안정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단맛, 꿀에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들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완화시켜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꿀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예전처럼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긴장이 덜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곧 혈관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 몸의 방어벽을 세우다. 꿀의 천연 항균 성분인 글루코스 옥시다아제와 카탈라아제는 체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입니다. 감기나 염증이 잦았던 분들이 꿀을 꾸준히 먹었더니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꿀물 한 잔은 몸의 자연 면역 스위치를 켜줍니다. 피로회복, 지친 세포를 깨우는 에너지 공급.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혈당을 급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에 천연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죠.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 후에 꿀물 한 잔을 마시면 오후 내내 머리가 맑아요. 몸의 피로가 풀리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숙면 유도, 혈관이 쉬어야 몸이 회복된다. 꿀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수면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정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따뜻한 꿀차는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꿀차를 마시고 나면 아침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의 질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 하나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 면역, 신경, 수면, 에너지 대사, 우리 몸의 모든 순환 시스템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면 전반적인 활력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의 섭취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건 약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효과를 어떻게 꾸준히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 섭취법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꿀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3단계면 충분합니다. 1단계. 아침 공복의 첫 한 스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물에 천연꿀 한 스푼 약 7지를 섞어 드셔보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꿀 속의 효소를 파괴해 효능이 줄어듭니다.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혈관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활력을 얻습니다. 이 습관을 2주만 유지해도 손끝의 온도나 피로감이 달라집니다. 2단계, 점심 후 에너지 리셋 타임. 식사 후 졸리거나 피곤할 때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꿀 1티스푼 약, 오에 레몬즙 몇 방울이나 계피가루 약간을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면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합니다. 특히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 꿀과 궁합이 좋습니다. 이 한 잔이 오후의 집중력과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커피를 줄였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 말이 실제로 많은 분들의 후기입니다. 3단계. 잠들기 전 숙면에 한 스푼, 밤 9시 이후 잠자기 1시간 전에 티스푼 반 스푼 정도의 꿀을 따뜻한 물에 녹여 천천히 마셔보세요. 꿀 속의 포도당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돕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밤사이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섭취 시 주의 포인트. 하루 총 섭취량은 2-3스푼 이내로 유지하세요.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 100% 벌꿀인지 확인하세요. 가공꿀은 설탕 시럽이 섞여 효과가 떨어집니다. 꿀을 먹는 일은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작은 의식일 뿐입니다.
그 꾸준함이 혈관의 회복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법을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체질과 질환별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고혈압, 당뇨, 냉한 체질 등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춘 꿀 섭취 응용법과 맞춤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몸은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도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섭취할 때도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꿀을 조금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혈압이 있는 분. 혈압이 높은 분은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 이후나 저녁 식사 후 섭취가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순간 혈당 상승이 생길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쯤 지나 따뜻한 꿀차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꿀에 레몬즙 한두 방울을 더하면 혈관 수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부 당뇨 전 단계 또는 혈당이 높은 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꿀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현미밥, 채소, 단백질 식사 후 디저트처럼 소량의 꿀을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시판 가공꿀 대신 벌집꿀 자연, 원형 상태를 추천드립니다. 3는 냉한 체질,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분, 체온이 낮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꿀에 생강즙 한 티스푼을 섞어 드셔보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의 당분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줍니다. 이 조합은 혈관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궁합이 좋습니다. 삽, 열이 많은 체질, 얼굴이 자주 붉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 이런 분들은 꿀을 찬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얼음꿀차로 즐기세요. 몸속 열을 내려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매실 원액 한 스푼과 꿀을 섞어 마시면 피로 해소와 열 완화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5. 소화가 약한 분.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가 예민한 분은 꿀을 바로 삼키지 말고 따뜻한 물에 희석해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꿀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의 신호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 그 달콤한 순간 속에도 우리 몸은 분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지, 소화가 편해지는지 작은 변화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다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꿀을 피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복용 중인 약, 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야 할 사람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꿀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뇨병 환자. 가장 먼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상담 없이 양을 늘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섭취를 원하신다면 하루 1스푼 이하 식후 섭취 그리고 혈당 체크 병행이 필수입니다. 2. 유아만 1세 미만.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지 마세요. 꿀 속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으며 아기의 장에서는 이를 제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간 질환자 및 비만 환자. 간 기능이 약한 분은 꿀의 과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지방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 있는 분은 꿀의 칼로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25캘로가 들어있으니 하루 섭취량을 꼭 제한하세요. 4. 약물 복용 중인 분, 혈압약,
혈당 강화제,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꿀의 일부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꿀의 천연 항산화 물질이 약효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세요. 5. 알레르기 체질인 분, 꽃가루나 꿀벌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천연꿀 섭취 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소량 반 스푼 이하로 테스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은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의사와 상의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의 기본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의 상황을 모른 채 과하게 섭취하면 그 달콤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꿀 섭취법과 그로 인한 혈관 건강의 함정을 실제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음식을 좋다고 믿는 방식으로 잘못 먹곤 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의 효능을 잘 알고 있어도 습관 하나가 그 효과를 반으로 줄이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3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수, 마르이치,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경우 따뜻해야 몸에 좋지. 그 생각으로 꿀을 끓는 물에 바로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50도 이상의 물은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특히 혈관에 도움을 주는 카탈라아제, 나,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효소가 고온에서 쉽게 분해되죠. 따라서 미지근한 온도 35가 가장 좋습니다. 실수 유리 공복에 과량 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 아침에 꿀을 2~3스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복에 많은 양의 꿀은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고 혈당이 급상승해 오히려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2~3스푼 이내 그리고 식사 전후 30분 이내가 적정선입니다. 실수 가공꿀을 천연꿀로 착각하는 경우 마트에서 산 꿀 중에는 설탕 시럽이나 인공향료가 섞인 가공꿀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순수 천연꿀 국산 벌꿀, 단일꽃꿀은 당의 구조가 안정적이라 혈당 상승 폭이 완만합니다. 라벨을 확인해 원재료명 100% 벌꿀인지 꼭 체크하세요. 이 3가지 습관만 고쳐도 꿀의 효능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게 우리 몸에 작용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물에 아무 생각 없이 섞어 마셨는데 온도만 바꿨더니 속이 편하고 잠도 잘 와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하루 한 스푼의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따뜻한 꿀물 한 잔. 그 단순한 습관이 인생의 리듬을 바꾸기도 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운동도 아니지만 꿀 한 스푼 속에는 우리 몸을 되살리는 자연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밝음이 하루의 표정과 말투를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몸이 아직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혈관은 매 순간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에 꿀 한 스푼이 따뜻한 에너지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하루 한 스푼의 꿀을 통해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단지 건강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세상. 그 시작은 여러분의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 당신의 혈관이 웃습니다.